치수 기입은 어넌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물론 여기에 치수 기입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얘도 치수 기입 여기 있어요. 여기가 치수 기입이 있는데 얘는 한정된 거고 리본 메뉴에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탭에 보시면 이만큼이 다 치수 기입에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치수 기입에 관련된 명령어는 일반 치수하고 플러스 dim 스타일 이라는 명령어 두 개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dim 스타일 명령어에서 치수 유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치수 유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 명령어를 만드시면 돼요. 치수 기입 명령어를 눌러보면 이렇게요. 선에 관련된 거, 원에 관련된 거, 기타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우리가 드로잉 명령어 할 때도 세 개로 알려드렸어요. 선, 원, 기타 이렇게 알려드렸을 겁니다. 치수 기입도 선, 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30,30 그 다음 카피 대각선으로 하나 다시 대각선으로 둘 그 다음 카피 어레이 3개. 자,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치수가 라이너, 얼라인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라이너하고 얼라인이 선 관련 치수입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가만히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라이너를 눌렀습니다.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이란 뜻입니다. 즉 원점을 클릭하고 세컨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물어보는 게 바로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입니다. 치수선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치수가 만들어지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수직선이 두 개 올라와 있죠. 요걸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익스텐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선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두 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끝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는 선 있죠? 얘를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첫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자가 있죠. 요걸 치수 문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이너는 이렇게 수직으로도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커서로 끄집어내는 방향에 따라서 치수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라이너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클릭했을 때 수직과 수평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볼까요? dim 라이너를 누르면, 자, 라이너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엔터 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치수를 이렇게 한 번에 뽑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m텍스트, 텍스트, 앵글 이렇게 세 개는 문자와 관련된 거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는 치수와 관련된 겁니다. 즉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버티컬은 수직으로 란 뜻입니다. 버티컬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가 뽑혀 나와요. 다시 볼까요?
호리젠탈 누르면 수평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버티컬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또 아이고 또 로테이트 누르면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45도 그러면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딥라이너 클릭하고 클릭하면 수평 수직으로만 나오잖아요. 이럴 때 로테이티드 그리고 45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라이너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때 엠텍스트 텍스트하고 엠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는 한 줄 쓰기고 엠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텍스트를 먼저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45라고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대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꺽쇠 이렇게요. 그러면 원래 치수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텍스트 치수 네. 치수 문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내용 바뀌죠? 자, 이렇게 텍스트는 한 줄 쓰기, 엠텍스트는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도 있어요. 엠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줄을 쓰거나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 줄을 쓰거나. 앵글은 뭐냐면은 각도입니다. 문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회전시키기입니다. 자, 한 번씩 쭉 눌러 보시죠.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도 똑같아요. 두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라이너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으면 바로 대각선이 나옵니다. 이게 라이너와 얼라인의 차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 중에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요거를 그려봐야 돼요. 다른 거는 아직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좀 그려봐야 돼요.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빨리 보세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중심선, 그 다음 빨간색 센터.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중심선입니다. 옵셋 100mm.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개는 외형입니다. 옵셋 400, 옵셋 280.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라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옵셋 120mm. 자, 트림으로 잘라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지금 배운 얼라인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맞나요? 이게 안 맞아요. 이 치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라이너를 쓰는 겁니다. 클릭하고 로테이트 30도. 치수 맞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라이너 끝점 클릭하고 로테이트 30도. 자요. 치수 맞는 거 보이시나요? 네, 빨리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얼라인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 다음에 라이너는 직선으로 들어가지만 때때로 얼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도가 있을 때는 각도를 쓰셔야 돼요. 자, 물론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값이 되면 돼요. 옵셋 120 이렇게 값이 똑같으면 돼요. 이렇게 값이 똑같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를 지우면 자, 이렇게 남는 거죠. 끝에가 여기가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더 그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각도를 표시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각도 들어가죠. 자, 앵귤러 그 다음에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무한선이라 안 되는구나. 네. 다시 볼까요? 무한선이라서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자,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방향이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네 방향으로 나옵니다. 네 방향으로. 방향 4개로 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표시해 보시죠. 각도를 지정하는데 각도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보통 각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혹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자, 앵귤러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아니, 첫 번째 축,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각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은 보시면 자, 아크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크 랭스, 그 다음에 라디어스, 다이아메터, 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네요. 자, 원을 제가 하나 그려보죠. 미드 포인트에서 원도 하나 그리고 아크. 제가 호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크를 배울 때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자, 무브 이동하기, 그 다음에 라인 쿼드란트에서 제가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아크 랭스라고 하는 거 이거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에요. 이렇게 호의 길이로 갑니다. 아크 랭스 호의 길이입니다. 자, 아크 랭스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현의 길이는 제가 그 설명해 드렸어요. 아크에서 여기도 랭슨이라는 게 나오죠. 시작, 중심, 랭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중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이렇게 호의 길이고,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가지고 오면 현의 길이가 됩니다.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는 원둘레, 즉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 현의 길이는 끝점에서 끝점으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다음 라디어스 반지름. 자, 원 안쪽에 들어갈 때와 원 바깥쪽으로 나갈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원 안쪽으로 들어올 때와 원 바깥쪽으로 나갈 때가 달라요. 조금 더 크게 해보죠. 반지름 50. 자, 라디어스. 그러면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이아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메타도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KS는 원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KS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게 ISO로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규칙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규칙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멘전 스타일이요. 딤 스타일. DIM STY 딤 스타일 그리고 엔터. 여기가 치수 유형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modify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modify. 그러면 탭이 쭉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중간에 fit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거를 에로우로 맞춰주세요. fit 탭에 이거 에로우로 맞춥니다. fit 탭에 에로우로 맞추세요.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K.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이아메타를 넣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라디어스를 넣을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옳아요. 중심에서부터 원의 끝까지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어주는 게 옳습니다. 이게 옳아요. 자, 또 하나. 이거 네모나게 나오는 거 이거 파이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파이교로 나와야 되는데 네모나게 나왔습니다. 이거 자주 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폰트 때문에 그래요. 자, 스타일 아리얼로 돼 있죠? 이거 굴림으로 바꿉니다. 제가 그랬죠? 특수문자 지원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거 굴림으로 바꿔주면 온전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조그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조그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조그라는 명령어가 참 재밌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전체. 하나는 원에 관련된 조그가 있고, 하나는 선에 관련된 조그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원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크. 자,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라디어스 치수를 넣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중심이 너무 멀리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표시가 안 돼요. 이럴 때 KS는 뭐라고 하냐면, 설계자는 중심점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기다 란 뜻입니다. 치수선을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클 선택하고 중심점 재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치수선과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요.
이게 지금 중심선을 재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Z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원에 대해서 중심선을 재정의했습니다. 이란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설계자가 중심선을 임의로 당겨온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옵셋 35 옵셋 30 25 옵셋 45 75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8 다이아메타 30 자, 옵셋 18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옵셋 30 나누기 2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음 필렛. 네, 뭐 적당히 자르면 되죠. 역시 필렛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26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자, 필렛 필렛 안 되는군요. 자, 끊으면 되죠. 필렛 안 들어가네요. 자르고, 네, 여기 됐고, 트림. 그 다음 여기는 서클 필렛 필렛 반지름 5 아니다, 여기 서클 TTR 접하고 5 트림으로 자르고, 자, 라인 내려 긋고 서클 TTR 접하고 5 트림. 자, 다시 트림.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어넌테이티브, 그 다음 조그드 선택하고 중심선 찍고, 그 다음에 치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 Z자 모양을 어디다 클릭할 건지 위치 지정하고. 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조그드 선택하고 중심점 클릭해주고, 자, 위치 지정해주고, 중심점 원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치수 위치 지정하고 그러면 조그드, 즉 반지름은 전부 다 땡겨왔죠. 나머지 마찬가지겠죠. 다이아메타를 써도 좋고 라디어스를 써도 좋습니다. 자, 라디어스, 자, 이렇게 나오겠죠. 라디어스 이렇게 나옵니다. 라디어스, 혹은 여기도 라디어스겠죠? 여기도 라디어스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때 라디어스하고 다이아메타를 뽑아낼 때 주의할 점. 45도는 피합니다.
지금 제가 60도 방향과 30도 방향 썼죠. 45도 방향은 피합니다. 왜요? 해칭선과 동일합니다. 해칭선이 45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칭선도 45도고 얘도 45도고 그러면 치수선이랑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5도는 피합니다. 자, 여기에 뭐 호리젠탈과 버티컬 라이너죠. 어디다 넣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넣을까요? 치수 기입을 한번 넣어 보시죠.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넣어 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자, 시작해 보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에는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죠. 자, 우리가 텍스트 명령어 중에 글씨 수정 명령어 배웠습니다.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 자, 눌러보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여기서 자, %%C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클릭하고 그러면 숫자만 나오죠. 여기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데 %C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파이 기호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C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괄호의 의미가, 여기는 이 괄호의 의미가 원래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가장 쉬운 건 이미 그러니까 아예 치수를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 %C 그러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조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0, 라인, 옵셋 200. 자, 챔퍼, 디스턴스 2mm. 아니, 조금 더 줄여볼까요? 50mm. 그 다음 라인, 자,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 미러, 다시 미러, 다시 카피, 삭제. 제가 아크 설명하면서 요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봉일 때 너무 기니까 설계자가 재량껏 줄여서 그릴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 아닌 거죠. 훨씬 더 길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 표시가 어딨냐면 어나운테이트에 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는 딤 조그라인입니다. 조그라인이에요. 자, 제일 먼저 명령어 실행한 다음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세요. 마우스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5스냅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5스냅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뺍니다. 5스냅이 안 생기게. 5스냅이 생기면 5스냅으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5스냅 안 생기는 곳에서 클릭.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가 두 개예요. 선에 관련된 거 하나, 원에 관련된 거 하나.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좀 재밌는 걸로 가죠.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입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치수가 하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보조 치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이너를 하나 그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릭. 자,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다고 해서 연속 치수입니다. 잘 보시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치수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컨티뉴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연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너를 제가 거꾸로 그렸어요.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죠? 컨티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부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셀렉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다시 해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치수를 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기억을 못해요.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치수부터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걸 제가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셀렉트를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셀렉트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금 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치수 기입하는 거. 자, 요령입니다. 옵셋 50mm. 그 다음 얼라인. 이건 요령이에요. 편법입니다. 그 다음 끝점에서 끝점으로 치수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치수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된 치수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고, 자,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컨티뉴는 두 번째고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입니다. 자, 베이스라인. 자, 다시 해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베이스라인.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다시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꾸로 넣습니다. 베이스라인. 자, 어떤가요? 위치가 바뀌었죠? 엔터. 시작 보조선을 클릭하시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지웠습니다. 그러면 얘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원하는 부위부터 클릭해 주시면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아래쪽은 전부 다 넣고요. 그 다음 베이스라인 엔터 쳐서 시작점의 위치를 클릭해 주고, 그 다음 다시 컨티뉴, 다시 베이스라인 엔터 쳐서 시작점을 다시. 그러면 치수 기입 깔끔하게 들어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냐면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요. 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여기 딤 조그 있었죠? 그 중간에 있는 거, 바로 요거.
얘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얘가 뭐냐면 dim 스페이스입니다. dim 스페이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해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 수치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치수를 선택해요. 엔터. 그 다음에 떨어뜨릴 간격을 선택합니다. 8mm 엔터. 조절된 거 맞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im 스페이스입니다. dim 스페이스.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얼마만큼 띄울 것인지 간격을 물어봅니다. 8mm. 그러면 치수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이요. dim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디멘전 스타일의 모디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탭으로 가요. 라인 탭에 여기 베이스라인 간격,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 값입니다. 라인 탭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원래 이 값이 작게 쓰면 6mm, 그 다음에 좀 높게 쓰면 8mm에서 10mm 정도 씁니다. 시험 볼 때는 대략 10mm 정도 써요. 실무에서는 대략 6mm 정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중간인 8mm를 바꿨습니다. 얘는 설정을 해놓고 베이스라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간격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베이스라인. 이렇게요. dim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dim 스타일의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이미 만들어 놓고 이미 값을 정해 놓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dim 스페이스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값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종종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치수가 종종 여기는 안 되네. 네, 이렇게 가죠. 종종 치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치수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dim 브레이크. 자, 끊어질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과할 거 선택합니다. 끊어질 치수 선택하면 여기 거꾸로 들어갔네. 다시요. dim 브레이크. 자, 끊어질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치수 선택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끊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dim 브레이크 끊어질 거 선택하고 나머지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dim 브레이크 끊어질 것만 선택하고 그냥 엔터 치면 오토매틱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라이너라는 이 치수 맨 아래 가면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는 원점 치수입니다. 이거는 주로 금형 설계나 아니면 CNC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금형 설계, 금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해요. 절대좌표를 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리면 X축. 자,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대각선으로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끄집어내면 이게 Y축. X가 치수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치수를 이렇게 수직으로 끄집어내리면 절대좌표 X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수평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절대좌표 Y축이 나오게 돼요. 이게 오디네이트입니다. 자,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자, 서클 보시면 이렇게요. 자,
디멘전을 눌러보면 이렇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이 중에 요 세 개 더 해야 돼요. 세 개 더 해야 됩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볼까요? 자, 얘는 뭐냐면 센터 마크입니다. 그래서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 마킹을 해줘요. 중심선 마킹하는 명령어입니다. 무지하게 쉬워요. 자, 이 중심선 마킹의 크기를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딤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모디파이, 바로 심볼, 여기 센터 마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크해서 2.5mm로 돼 있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5mm로 바꿨어요. 여기 심볼로 들어가면 돼요. 심볼에 여기 센터 마크입니다. 5mm로 바꿨어요. 그러면 센터 마크를 누르면 이렇게요.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5mm란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선입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져요. 라인이 두 개가 그려집니다. 자, 또 있어요.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이번에 라인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3mm. 보통 그러니까 물체에서부터 중심선이 3mm 정도 더 길게 나가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센터 마크는 이렇게 바뀝니다. 3mm라는 의미는 중심에서부터 3mm 선을 그리고 3mm 공백을 띄우고 쭉 그린 다음 원 밖으로 3mm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3mm, 3mm, 그 다음 여기 3mm. 얘가 센터 마크입니다. 센터 마크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내려 긋죠. 옵셋 50mm, 옵셋 15mm, 옵셋 10mm. 그 다음 선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뿔입니다. 원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15mm,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봤을 때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럴 때 치수 기입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딥 라이너.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치수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여기는 오빌크로 작업해야 됩니다. 오빌크로 엔터 30도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페이퍼 치수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 치수라고 해요. 이거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혹은 위에와 아래가 서로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오빌크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드에는 톨러런스가 두 개가 있어요. 톨러런스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다시 말하면 허용치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제품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라고 100mm입니다 라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가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100mm가 될 수도 있지만 100mm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100mm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허용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1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0.5mm, 마이너스 0.2mm를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허용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양에 대한 겁니다. 자세에 대한 거예요. 위치에 대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러런스는 기하공차와 허용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바로 기하공차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심볼을 누르면 이렇게 기하가 뜹니다. 자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있습니다. 동심도, 동축도, 직각도, 평행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평면도, 그 다음에 뭐 원통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안 썼지만 요즘은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직각도예요. 직각도고 공차를 0.1mm 오차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90도인데 0.1mm 오차를 주면 90.1에서 89.9까지를 허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이라는 게 나와요. 데이텀은 기준면입니다. 내가 지정한 기준면 A를 기준으로 직각도를 맞추는데 0.1mm 오차를 주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형상공차가, 기하공차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톨러런스예요. 기계 쪽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